이것도 참 이례적이죠. 재판부의 질타. 증인이 변호인이냐. 정경심 조국달 옹호하는 듯한 발언 수차례. 판사가 증인 자꾸 설명할 필요 없다. 사실관계만 말하라. 1차 경고했는데 장영표 교수가 내가 얘기 안 하면 판단할 수 없지 않냐. 다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거듭 뭔가를 해명하는 것을 시도했다. 그러자 재판부가 증인 지금 피고인의 변호인 차냐? 몇 번 주의를 주냐? 라고 핀잔을 냈다고 합니다. 장영표 교수는 지난 8월에 이른바 조국 부부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외국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좀 도와줘야 되고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이제 여자분 자고 결정을 했어요. 이제 지금 와서는 좀 지나친 그런 게 돼버렸죠. 그쪽에서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게 된 거예요. 지난해 장 교수가 얘기했던 것과 어제 재판장에서 얘기했던 것도 사뭇 좀 다르네요. 여러 번 100번, 1000번 양보를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검찰 조서 같은 걸 받게 되면은 일문일답 하는 거 말고 조서를 꾸미는데 굉장한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경심 교수 같은 건도 보면은 지난해 저희가 기억을 되돌려보면 4시간, 5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이후에 조서를 꾸미는데, 조서를 확인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장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변호사가 입회한 상황에서 좀 전에 저희는 이제 녹취를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고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조 씨 부모님의 요청을 받았느냐 이렇게 진술을 했느냐 그래서 받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아마 진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조서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어제 재판장에서는 검찰이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장 교수는 그런 적 없다. 또 이렇게 답변을 번복을 합니다. 번복을 하니까 재판부가 도대체가 그동안 변호사 입회하에 조서를 꾸몄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오랫동안 검토를 했던 조서에 나온 내용을 왜 지금 와서 또 번복을 하느냐. 조씨 부모라면 조국 그렇죠. 부부 조국 부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로부터 그 질타를 받게 되고 또 이후에도 계속 아마 정 교수를 좀 두둔하는 듯한 그런 증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도대체 당신이 이 증인이냐 아니면은 피고인 변호사냐 이런 주의를 받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좀 전에 장인희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재판부가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일반 시청자들도 과연 어느 쪽이 더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진실에 가까운지는 판단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이번 주제 제목이 인턴 지도 교수님의 소신 물음표거든요. 자, 저는 이 방송 나오면서 찾았는지 잘 못 찾았어요. 장영표 교수 이번 사건으로 기소됐나요? 기소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다가 진짜로 황당하고 기막힌 일을 당하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만약에 장영표 기소가 안 됐으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케이스에 넘버1으로 올라갈 겁니다. 넘버1이다. 우리 그 책임은 저 같은 국회의원이 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야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할 텐데, 자, 그렇다면 장영표 교수는 아마 국민들한테 이미 기소가 됐을 거고, 국민들 마음속에 이미 판결을 내렸을 거예요. 다른 자식 가슴에 못 박으면은 당연히 정말로 이 국민들의 마음속의 판결뿐만 아니라 법적 판결도 내려야 되겠죠. 예. 장영표 교수 본인 스스로 자기 아들, 자기 지금 디펜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실 밝히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네.